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할 당시에 워낙 빠듯하게 시작해서 아이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내년까지만 돈을 모으면 대출 조금 보태서 25평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이나 제가 결혼 전에 허투루 시간을 보낸 건 아니라서 방 2칸짜리 빌라를 대출 없이 전세로 구할 수 있었고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전세 계약 2년만 딱 채우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나가려 했는데 저희가 신혼 2년 동안 악착같이 4,500만 원을 모았는데 목표로 했던 아파트 값은 1억이 넘게 올랐더라고요. 정말 황당했고 평범한 일반인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긴 힘들겠다 싶어서 아예 그때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집을 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대하고 나선 것이 저희 시부모님이었어요. 뭐? 니들이 대출을 얼마를 받겠다고? 아서라, 능력도 없으면서 덜컥 빚부터 내기 시작하면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야.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서 집을 사야지. 남들 다 한다고 욕심 부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저희가 엄청 비싸고 좋은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에 지은 지 10년이 넘은 작은 집을 사겠다는데도 시부모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전세 계약 끝나자마자 집을 사려면 대출을 2억 정도는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사는 게 싼 거였어요. 제 생각은 시부모님이 우리 살림에 보태준 것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조언은 단순히 조언으로 듣고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더니 결국 이번에는 부모님 말을 듣고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자 하더군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일단 그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2년 돈을 더 모으면 초기에 받는 대출도 줄일 수 있잖아.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자.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 연장하겠다고 하자 전세금을 3천이나 올려달라 했고 저희가 2년 동안 모아놨던 돈의 대부분을 다시 전세금으로 전부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고 지난 2년 동안 새로 5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았습니다. 이번 4년차 전세 계약이 끝날 때는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었고 남편에게도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무려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었어요. 집주인에게 이번에는 집을 빼겠다고 연락을 미리 해뒀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가 보낸 카톡 연락에 답장이 없었습니다. 원래 전세입자와 집주인이 그리 자주 연락하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2년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하느라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고 그 뒤로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연락이었지만 며칠이 지나고 보름이 다 지나도록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못 참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4년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봐도 이미 부동산은 폐업했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쯤 TV에서는 전세 사기 뉴스로 매일 헤드라인이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저는 불안함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헌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 기간도 몇 달이나 남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희 전세 계약 만료가 올해 4월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집주인은커녕 그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이리저리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봤지만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회사도 한 달 휴직하고 집 문제에만 매달렸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보고 그 당시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준다고 하길래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며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몇 달의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세금 2억 조금 넘는 정도는 인생의 공부라 생각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20대와 30대 초반을 모두 바쳐서 모은 돈이라 목숨처럼 소중한 돈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몇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평소처럼 사는 것이었죠. 이런 일 한 번으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당장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챙길 수 있는 돈과 은행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완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지만 수년 동안 모아야 손에 줄 수 있는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당연히 남편과도 허구한 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 집을 사자고 했던 2년 전에 제 말을 들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인생사 세옹지마니 그러게 잘 알아보고 계약했어야지 하면서 헛소리들을 하시길래 제가 그날 같이 먹던 저녁밥상 뒤집어 엎을 기세로 소리 지르고 화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그런 소리만 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움 한 번 주신 적 없으면서 하나마나한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욕먹을 각오로 진상 부리고 화를 냈는데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 있으니까 남편도 저를 슬슬 피하고 시부모님도 저와 만나는 일 자체를 피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꾹 참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건드리기라도 하면 바로 폭발하기 직전의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어차피 상황은 벌어졌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수습해야 하는 거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문제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시부모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 9월 29일, 올해는 공교롭게도 추석과 날짜가 겹치더군요. 시댁은 예전부터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 연휴에도 각자 집에서 알아서 보내던지 굳이 만나더라도 하루 정도 만나서 같이 밥만 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도 그나마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 하나를 장점으로 여기며 참고 살 정도였습니다. 항상 저희 친정부모님 생신이나 시부모님 생신에는 적당한 선물을 사서 보내거나 용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드리곤 했었는데 올해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어머님께 효도관광을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우리 아빠도 칠순이잖아. 칠순 선물 조금 일찍 해드린다 생각하고 우리 엄마랑 아빠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자. 내가 알아봤는데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여행 2분 보내드리려면 500만 원이면 되더라. 남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시부모한테 싱가포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자는 소리가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뭐? 해외여행? 싱가포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당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당장이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쫓겨나야 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뾰족할 방법이라도 찾고 이러는 거야? 남편은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다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고 부모한테 칠순 선물은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아니, 그 칠순이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라면서요? 정 보내주고 싶으면 자기가 따로 돈 벌어서 보내주던지 그걸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돈을 조금 더 드리고 싶다던가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푼이 아쉽고 당장 언제 집을 빼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500만 원을 효도관광으로 태우자는 소리를 어떻게 입 밖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적당히 해. 지금 우리 형편에 효도관광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시부모님한테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가시던지 하고 용돈 정도로 조금 보태드리는 것까진 어떻게든 해볼게. 사실 돈 500을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까지는 없었지만 위기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애초에 올해는 아버님 칠순생신도 아닌데 굳이 내년에 있는 이벤트까지 끌어와서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는지 너무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남편은 이미 시부모한테 다 이야기해놨고 엄청나게 기대 중인데 어떡하냐면서 무조건 이번에는 보내주자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올해는 보내드리자. 우리 엄마가 벌써 주변 친구들한테 전부 자랑까지 해놓으셨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저한테는 미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 맘대로 보내드리겠다 약속해놓은 남편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없고 그런 곳에 쓸 돈 없으니까 남편에게 알아서 수습하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또다시 남편이 잔뜩 삐져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없이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남편보다 먼저 제게 말을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너가 안 된다고 했다면서? 진짜 1억이냐? 우리는 벌써 시간까지 다 비워놨는데. 그 돈이 너 혼자 번 돈도 아닌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에게 또 똑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해외여행 보내달란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2년 전 그때 집 사지 말라고 뜯어말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전세금 날릴 처지가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칠순 해외여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이 정도로 화를 내고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더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법도 한데 어머님은 해외여행 못 가서 환장이라도 한 사람처럼 버럭버럭 우기기 시작했죠. 아니, 전세금 날리게 생긴 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애초에 너가 집을 똑바로 알아보고 계약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잖아. 너가 멍청해서 당해놓고 왜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데? 솔직히 어머님 말씀이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니죠. 제가 잘 알아보고 하지 말았어야 할 전세 계약이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100% 제가 감당할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해도 어머님 입에서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부 제 잘못 맞아요. 어머님한테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여행 보내드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럴 돈 없으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해보세요. 어머님이 당연히 길길이 날뛰시고 약이 잔뜩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우리 집안 돈은 제가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물었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오늘만 대충 살면서 다 까먹고 끝내려면 그냥 나랑 지금 이혼하던가. 이혼하고 나면 당신 몫으로 몇 푼이라도 건질 테니까 그 돈으로 효도여행 얼마든지 보내드려. 남편은 이혼 이야기에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일 모레면 남편 나이도 40인데 저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살기는 싫었나 봅니다. 이참에 시부모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 전해드리라 했고 해외여행은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 생은 포기하시라 했죠.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해외여행은커녕 앞으로 영영 며느리 얼굴 구경도 못하게 되실 거라고 말을 전해놨더니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는지 더 이상 어머님도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유만 있으면 싱가포르가 아니라 유럽 일주라도 보내드리고 싶죠. 하지만 모든 일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어떻게든 전세금 살릴 방법 찾으러 다니느라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남일 대하듯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 겨우 500만 원?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할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보다도 남편의 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리 자식이 효도관광을 보내준다고 한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나중에 갈 테니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 일로 남편이 나이만 저보다 많았지 정말 철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보다도 더 철딱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사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제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시간을 쌓아오고 버텨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세워뒀던 인생 계획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겨우 해외여행 한 번 안 보내줬다고 투덜거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솔직히 없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시부모님은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제대로 된 어른 대접받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종종 한 번씩 챙겨드리던 용돈이나 친정부모님 선물 사면서 같이 사서 보내드렸던 것들도 이제는 전부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해주죠.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